네, 안녕하세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 기관들의 PRS 물량이 블락딜로 나오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죠. 어제 시장만 하더라도 12%의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오늘 시장에서는 바닥 구간을 다지고 5%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저점인가, 지금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지금이 두산 로보틱스의 저점인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두산 로보틱스 강한 V자 반등 보여줄 수 있게끔 신고가 화이팅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을 보여준 두산 로보틱스 저점이 잡힌 걸까요? 수급 먼저 봐볼게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 13,000주를 담아갔었던 외인들이 46만 주 매도를 던졌죠. 반면에 기관들은 오늘 시장에서 40만 주를 담아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들보다도 기관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두산 로보틱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요. 프로그램에서는 11만 주 매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매도를 던진 게 아니라 장 막판에 공격적으로 담아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게다가 오늘이 내마녀의 날인 걸 생각해 봤을 때 마지막으로 콜옵션 롤오버 만기 연장이 나왔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손 세력들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 블록딜을 때렸었던 기관들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 외인들의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오늘 저녁에도 PPI 지수 발표가 잡혀 있고 다음 주는 FOMC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가 있어요. 매크로 상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직까지 외인들이 6%가 넘는 비중을 담아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조정은 두산 로보틱스의 펀더멘탈이 깨지면서 나오는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요.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고점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평단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 두산 로보틱스의 장기적인 관점은 우상향이란 걸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두산 로보틱스에서 외인들이 가장 크게 비중을 늘려간 구간이 어딘가요? 98,000원과 10만원 초반 매물대예요. 그런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얼마예요? 109,400원이요. 지금 당장 외인들 매도를 던져도 돈을 벌어가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에 강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투심도 많이 꺾인 상태죠.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외인들의 물량을 받아준 것도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이었다고요. 그런데 개인들의 신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량의 매도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인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매물대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왔을 땐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아래꼬리 반등이 나올 거라고요. 빠른 반등을 보여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동성에 휘둘릴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 마음이란 게 주가가 반등을 할 때는 지금이라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걸까? 이 상승을 날두고 가지는 않을까? 고민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 조정이 나왔을 땐 불안한 마음에 걱정이 되니까 오히려 매도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두산 로보틱스처럼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서는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신호를 잡아야 된다고. 주가를 봤을 땐 특히나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이 신호를 잡으려면 당연히 수급 봐야 돼요. 외인들과 기관들의 포지션 중요하겠죠. 그런데 중요 경제지표 이후로 발생되는 조정에서는 패시브 자본들의 이탈이 나오기 때문에 장 초반 외인들과 기관들의 포지션은 매도일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던지고 있다가 아니라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이라고요. 그때가 저점이 잡히는 거고 우리한테는 기회라는 거죠. 물론 수급상에서는 외인들
기관들, 큰손 세력들 강하게 매집을 하다가도 매도를 던지면서 변동성을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 주주분들이 수급을 보면서 타점에 대응을 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거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의 움직임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움직임을 메이저 증권사가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주가의 강한 변동성이 나왔을 땐 항상 그 변동성이 거래량을 동반한 움직임인지 확인해야 돼요. 제가 오늘 시장에서도 두산 로보틱스의 저점이 잡혔다고 얘기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반등은 거래량이 동반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신호는 잡아갈 줄 알아야지 후회가 남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요. 두산 로보틱스에서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정말 매수를 해야 될 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매도를 할 수 있다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개인 주주분들이 이러한 신호를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위에 제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010-8037-9663 이해하기 어려우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평단을 낮춘다면 어디서 낮출 건지 두산 로보틱스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 원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를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을게요. 왜냐하면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의 타점 도와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산 로보틱스 10원 단위의 타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10원 단위의 타점이 중요하냐고요. 하지만 신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최소한 후회가 남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신호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이라도 신호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얘기는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시장 회복주 하나 가져왔어요.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최근 증시가 정말 가파르게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올라가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변동성이 커지고 증시가 조정을 받으니까 어떻던가요? 당연히 걱정되죠. 불안하죠. 그래서 원래 주식이란 게 저평가된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직까지 종전도 나오지 않았고 유가도 안 잡혔고 언제라도 변동성이 시장에 던져질 수 있다고요. 올라가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 강한 상승을 보여준 건 아니죠. 물론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바닥권 대비 20% 정도 상승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죠. 이러한 시장 회복주는 작년 12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항상 있었고 변동성이 강해지는 시장에서 빛을 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게 시장 회복주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시장 회복주 종목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 하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